중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서 영웅 신화는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중에서 장가르 신화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엔 가공의 인물이면서 역사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비 영웅 신화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번 시간은 장가르 신화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장가르의 영웅적 성격을 분석해보고 서술 구조상의 특징에 관해서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8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의 무속신화 당금학에 관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몽골의 대영웅서사시라고 하는 장가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장가르는 몽골 민족이 세계에 자랑하는 아주 영웅서사시 가운데 대표작입니다. 흔히 키르기스 민족의 마나스, 그다음에 티벳 민족의 게사르와 더불어서 아시아의 3대 서사시로 불리는 대단한 작품입니다. 전체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몽골 민족의 어떤 시련이나 고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승리를 구가하는 방식, 뭐 이런 등등이 장가르 서사시에 아주 잘 녹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몽골의 영웅 서사시인 장가르가 어떤 형태로 전승이 되고, 또한 그 속에 나타나는 장가르라고 하는 영웅이 어떤 영웅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역시 강의 방식을 지난주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 시간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서울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서대석 교수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선생님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서대석입니다. 오늘 이 몽골의 장가르는 흔히 말해서 히랍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와도 견줄만 하다고 외국인 학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가르와 관련해서는 작품이 아주 그 분량이 길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장가르의 어떤 출생 과정과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어떤 영웅적 행적을 보였는가 하는 점만 핵심적으로 뽑아서 여러분들께 자료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가르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오랜 멀고도 먼 옛날에 불보가 널리 전파되기 시작한 여러 신들이 굴기한 시절에 인간 세상에 한 영웅이 태어났네. 타이줄 한해 후에 탄삭 분바 한해 적손, 우이젠 알다르 한해 아들, 일대 고아 장가르. 그가 2살이 되던 해에 흉악하고 포악한 망고사가 그의 앞마당까지 쳐들어와 차지하곤 이에 고아로 만들어 버렸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접하신 자료는 장가르의 출생과 관련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응당 영웅 신화 혹은 영웅 서사시라고 한다면 출생 과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또 신이한 그런 양상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내용은 대단히 소략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실상을 온전하게 알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장가르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혹시 다른 연창본에서 그 구체적인 양상이 드러나는 게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장가르가 이렇게 출생했고 또 어떤 영웅적 신이한 출생을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장가르가 영웅이고 영웅서사시 또는 영웅신화에서는 영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은 그 장가르 내용은 장가르의 혈연계보를 얘기한 것이고 구체적인 출생 과정은 아닙니다.
그 장가르 창본이 매우 많은데 제가 본 것은 신강성, 중국 신강성 내몽골 자치구에서 주내라고 하는 그 장가르치, 장가르를 연창하는 그 서사 시인이죠. 그 사람이 노래한 그 본에 들어 있는데 첫 번은 이제 서장이라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노래한 것이고 서장을 빼고 제1장에 장가르의 출생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장가르의 아버지가 이제 타이졸칸이고 장가르의 어머니가 차금선녀라고 하는데 두 사람의 혼례 대목의 맨 끝 부분에 그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하게 읽지 않은 분들은 장가르의 출생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길 보면은 그 장가르 어머니가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하는데 그 고로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바가지가 둥근 공처럼 생긴 둥근 기괴한 물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로개를 하나 큰 그 박과 같은 그런 것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열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도끼로 찍어봐도 도끼도 안 들어가고 칼로 쳐봐도 칼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여러 시녀들이 향을 피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거는 너희 그 선조가 옛날에 뭐 조정에서 하사받은 그런 보석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그걸 한번 봐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보석을 가져다가 금을 그으니까 이것이 쪼개지고 거기에서 한 남자아이가 나오는데 이 발 밑에는 어떤 여자 마귀를 하나 꽉 밟고 또 엉덩이 밑에는 남자 마귀를 깔고 앉고 그리고서 두 어깨 사이에는 자주색의 반점이 있고 또 몸에는 은백색의 옷을 걸치고 이러고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하고 다른 신이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장가르 출생담이 외몽골 외몽골에서 수집된 그 연창본에는 제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 거의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몽골 자치구에서 채록한 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장가르의 출생담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창본이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행을 하기 때문에 그 연행자에 따라서 혹은 조사자에 따라서 그 신의한 출생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있고 없고 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이 장가르 역시 우리 보통 영웅신화 혹은 영웅서사시에서 필연적으로 들어있는 영웅의 신의한 출생 그것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전승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영웅이 신의한 출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고 나서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되는 것이 시련과 고난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위대한 과업을 성취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장가리에서도 그러한 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먼저 어린 시절에 장가르가 어떤 영웅적인 행위를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날 옛적 불교가 전파되기 시작할 때 타히 졸칸의 현손, 탄삭 분바 칸의 손자, 외쟁 알다르 칸의 아들, 일대 고아 장가르가 있었네. 2살 때 사나운 망구스에게 나라를 뺏긴 뒤에 고아로 남아
세살 때 3대문을 부수어 긴 노란 망구스를 제압하고 4살 때 4대문을 부수어 드로잉 노란 망구스 칸을 제압하고 5살 때 5마리의 괴물 칸을 위압했으며 버흐 뭉궁 시그 시레그에게 납치당했다고 하네. 6살이 되었을 때 100 성문을 부수어 부자 흥행 알탕 체이즈를 수하로 들이고 용사들의 선두로 세웠다. 7살 되었을 때 지하의 망구수들을 제압하고 도트 장가르라는 이름을 떨쳤네. 아랑잘 제르드가 힘이 셀 때, 황금 얼룩창이 날이 셀 때, 장가르 자신은 총명할 때, 사주의 왕들의 공주를 언짢다고 해 뜨는 쪽과 정오 사이에 위치하는 넘툭스 칸의 공주 아가이 샤부다를 신부로 삼아 천하 일품들을 골라가지고 사방에 42명의 칸을 다스리고 있다네. 죽음 없이 영생의 나라, 영원히 25살을 간직하며 겨울 없이 봄 기운만 돌고 여름 없이 가을 기운만 있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살랑살랑 간들바람이 불고 보슬보슬 가랑비가 내리는 봄바 나라이다. 탄삭 복두의 500만 백성들은 이곳에 모여 산다. 얼망항 백사는 천지의 중앙이 되어 해 뜨는 쪽에 보이고 넓은 샤르탁이라는 바다는 위아래로 흐르며 바람의 빛을 발한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금 접하신 자료는 참으로 이 장가르의 영웅성이 아주 극도로 부각되어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하면 7살 때 이미, 그죠? 2살 때 고아가 되고 그리고 3살, 4살에서 7살에 이미 망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망구스는 번역하기가 참 적당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아마 마왕이나 요괴스러운 뭐 마왕, 그러니까 요마 혹은 마왕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3살 때부터 망구스를 없애고 혹은 망구스를 굴복시켜서 7살 때 이미 그야말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 땅의 최고의 군주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러한 그 장가르의 그 영웅성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현되는데 그 양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장가르가 그 이후에 어떠한 그 영웅적 행정을 보였는지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간략하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장가르의 내용이 하도 복잡해서 그거를 짧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장가르가 상대하는 그 영웅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장가르도 대단하지만 그 맞서 싸우는 영웅들도 대단한데 가령 뭐 머리 9 달린 마왕이라든지 또는 뭐 12개 달린 마왕이라든지 이런 무시무시한 마왕들하고 싸워 이기고 또 많은 장수들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장가르가 모두 다 이기는 건 아니고 장가르도 부상도 당할 때가 있고 아주 힘이 들어가지고서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가르는 아주 이 신마라고 거기 돼 있는데 우리는 보통 영웅이 타는 말을 용마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그 아인찬 신마라고 한자로는 나옵니다만은 그 말을 타고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보통 말과 달리 거의 공중을 날다시피 아주 빠르고 날쌘 그런 대단한 말을 타고 또 활을 또 대단히 잘 쏩니다. 이 활을 잘 쏴서 명중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활을 다리는데 매우 큰 힘이 들어가는 그런 강한 활을 쓰는데 이 활을 어떻게 다리느냐 하면은 한 번 다려가지고서 뭐 하루 한나절을 뭐 다리다가 한 번 쏜다. 요새 말하면 겨냥 조준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쓰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활을 또 엄청 큰 거를 사용을 하고 또
씨름 뭐 이런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적인 힘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장가르는 무사적인 능력, 즉 말 타고 이 창검을 다루고 활 쏘고 하는 이런 무사적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아주 그 덕력, 말하자면 복이 많은 그러한 영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가르 시에서는 이 복을 계량화해서 무슨 보통 사람 또는 싸우는 상대방의 70배의 복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숫자로 몇 배의 복력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가르는 뭐 다른 일반적인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웅서사시 이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아킬레스나 이런 그 영웅하고 같은 용력과 무사적 능력 그걸 다 갖추고 있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그 타고난 복 이거를 크게 강조하고 있고 또한 그 많은 영웅들을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또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가르가 대왕입니다. 왕 군주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그 많은 그 휘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덕의 이 덕력에 있어서도 아주 대단한 뭐 덕력이 있는 그런 영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장가르가 선생님 말씀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대단히 그 영웅적인 초월적 능력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또 시련과 좌절도 경험하고 또 한편으로 타고난 천복을 지니고 있고 또 한편으로 수하의 많은 영웅들을 다 거느릴 수 있는 대단한 포용력을 함께 지닌 그야말로 결점이 없는 아주 대단한 영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그 장가르가 좀 좌절도 겪고 시련도 겪는다 전쟁이나 이런 영웅적인 투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목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되는 내용의 자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고르를 남겨두고 장가르는 군사를 이끌고 하르힝즈 칸의 나라로 떠났다. 하르힐갱이 쉽게 손을 들어 항복하지 않았고 군사력도 약해져 장가르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궁에서 잠든 홍고르를 샵달 왕비가 깨워 장가르의 뒤를 따르도록 하여 보냈다. 홍고르의 힘으로 하르힝즈 칸을 물리치고 나라를 거두어 왔다. 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장가르가 군사력이 약해져서 대단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영웅을 노래하는 그 서사시에서 영웅의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이런 식으로 묘사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문일 수 있는데 선생님 말씀을 또 토대로 해서 조금 우리가 해석을 가해보면 장가르라고 하는 영웅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주어짐으로써 오히려 자기 주변에 위대한 영웅들이 원조자로서 등장할 수 있고 그 원조자들이 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장가르를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아울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도 장가르의 영웅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또 장가르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장가르의 이게 그 형식을 보면 구연 형식, 연창 형식을 보게 되면 이게 구비서사시의 형태로 이게 전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나 우리 모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이게 연창되면서 서사가 전개가 되는데 그 서술 구조상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실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장가르가 지금 채록된 자료는 대체로 그 어떤 한 대목 이런 것을 그 독립 단위로 해서 어떤 영웅과 싸운다든지 가령 그 장가르 부모 타이졸칸과
차금선녀의 혼례를 뭐 이야기한다든지 장가르와 그 아가이 삽달 공주가 그 장가르의 결혼 대목을 한다든지 또는 장가르가 어느 영웅하고 싸운다든지 이런 거가 하나의 그 독립된 장으로 노래되고 있고 이러한 그 영웅들의 싸움이나 혼례 이런 그 이야기들이 아주 그 여러 편 수집이 돼서 수십 장에 걸쳐서 이 장가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그 한 장 한 장에 전개하는 그 이 전개 방식 또는 그 서사 구조가 제가 그 확인해 보기로는 아주 그 어떤 고정된 틀 같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우선 그 처음 노래가 시작이 되면은 장가루가 그 다스리고 있는 본바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 그다음에 그 궁전에 대한 찬양,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영웅들이 그 궁전에 늘어 앉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전부 묘사를 합니다. 그 사람을 쭉 소개하면서. 그래서 그 차례대로 위차, 즉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자리를 쭉 배치해서 수많은 영웅들이 늘어앉는 모습을 쭉 이야기하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 잔치를 하는 도중에 이제 어디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어디에 아주 훌륭한 신부감이 있는데 이 신부를 뭐 장가르나 홍고르나 이런 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영웅의 배필감으로 이제 그 얘기가 된다. 또는 혼례 말고 어디에 아주 악독한 마왕이 무시무시한 마왕이 도전을 해온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신랑감도 정하고 또는 마왕이 도전했을 경우에는 그럼 이 마왕을 물리칠 영웅을 여기서 선정하자. 그래서 뭐 장가르나 홍고르나 이런 그 영웅들이 이제 대장이 돼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싸움을 하러 나가게 되면 싸움 장면으로 이어져서 아주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삼국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군사를 거느려서 군사를 지휘해서 하는 병력전이 아니고 그 영웅 개인의 개인전입니다. 그래서 그 뭐 다른 군사 수나 이런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영웅 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데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싸움을 해서 적장을 제압하고 쉽게 제압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싸우는 장면이 장황하게 묘사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적장을 사로잡든지 또는 항복을 받든지 이렇게 되면은 일단락이 되고 만약 잔치 혼례를 하게 되면 또 가서 장가를 들고 이제 일단락이 돼서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잔치를 벌리는데 새로 항복받은 장수가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이제 그 위치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정해 줍니다. 몇 번째 앉는다. 그래서 다시 좌석 배치를 하고 잔치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그 매듭 지은 다음에 다시 잔치를 하는 이러한 그 서술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특이한 그런 그 서술 구조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이 어떤 그 장가르가 연창되고는 방식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런 서사시가 어디서 노래되느냐 잔치석상에서 노래를 흔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잔치할 때도 하고 또 뭐 다른 때 무슨 대회도 연창 대회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 판소리가 흔히 잔치석상에서 많이 불려져 가지고 끝에 부분이 이제 잔치하는 데서 끝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거하고 관련져 봤을 적에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것이 장가르가 잔치석상에서 많이 연창됐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장가리의 서술 구조상의 특징이 우리가 그 구비서사시 조금 용어가 생소하겠습니다만 구비서사시의 어떤 그 연행의 특징 이런 것들도 아울러 가지고 또 현장에서 어느 정도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갈래다. 그렇게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장가리의 기본적인 성격에 쉽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가르는 여러 주변에 있던 그 마왕이죠. 망구스라고 하는 그 존재들을 징치를 합니다. 징치를 하는데 죽이거나 없애버리지를 않게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수하에 두어가지고 세를 받고 하는 식으로 부하 이렇게 밑으로 내려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아마 그 몽골이 대제국을 연합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하는 대몽골 제국을 건설할 당시에 여러 다민족, 다부족들을 통합해서 자기 아래에 두었다가 또 위기 상황에서 결합하고 하던 그런 어떤 조직, 체제 이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가르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밑에 많은 수하 영웅들을 두고 있고 또 다른 또 그 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의 도움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또 큰 일을 할 때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하 영웅들과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면서 합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자질도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신 그 고대 어떤 전쟁 영웅으로서의 어떤 자질, 특징 이런 것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말이죠. 이렇게 보면 이 장가르라고 하는 이 영웅은 고대의 군사 영웅이면서 동시에 중세의 그 군주의 어떤 역할도 함께 포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가르는 몽골 민족의 자랑스러운 서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가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조만간에도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서대석 교수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 장가르 연창본이 아마 곧 번역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더 많은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몽골의 영웅서사시 장가르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몽골의 장가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혹은 중앙아시아까지 관심을 넓혀서 확대하면 한국과 견주어서 논의할 수 있고 비교 대비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신화 자료들이.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신화를 보는 관점을 확대하고 또 상호간에 여러 민족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화들을 서로 대등하게 인식하는 그런 균형 잡힌 감각을 여러분들께서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서대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 8번째 강의입니다. 몽골의 영웅서사시 장가르에 대해서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